63세 재벌 회장이 낡은 배달복을 입었습니다. 아들이 사랑하는 여인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거기 놔두고 가세요. 차갑게 문을 닫는 여인. 이걸로 커피나 사드세요. 바닥에 던져진 1,000원짜리 지폐. 무릎 꿇으세요. 손님한테 불량품 팔았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무릎을 꿇은 노인 앞에 나타난 아들. 아버지, 사람의 진짜 얼굴은 약자를 대할 때 드러납니다. 한 번의 무릎은 수치가 아니라 아들의 인생을 지킨 용기였습니다. 새벽 5시 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 최상층에서 한 남자가 잠에서 깼습니다. 정도현 63, 태성건설 회장이자 대한민국 재계 서열 15위 안에 드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침실 창문 너머로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강남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백억 원을 들여 지은 이 펜트하우스에서 그가 가장 좋아하는 순간은 바로 이 시간, 세상이 아직 깨어나기 전 홀로 있는 고요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도연은 평소 입던 수입 정장을 옷장에 그대로 두고 구석에 숨겨둔 낡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색이 바랜 파란색 배달복과 낡은 운동화가 들어 있었습니다. 옷감을 만지는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옷은 일주일 전 그가 직접 중고시장에서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이러셔야 합니까? 뒤에서 비서 강민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20년을 함께한 그였지만 오늘만큼은 회장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탐정을 고용하면 됩니다. 신원조회, 행적 추적, 과거 이력까지 모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심은 돈으로 살 수 없지. 사람을 직접 봐야 알아.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연이 이렇게까지 나선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아들 정우진이 결혼을 결심했다는 소식을 들은 지 한 달째였습니다. 상대는 유민서, 28세. 강남에서 잘 나가는 SNS 인플루언서이자 명품 브랜드 홍보 모델이었습니다. 팔로워 30만, 화려한 외모, 세련된 말투. 겉으로 보기엔 흠잡을 데 없는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진짜 얼굴은 약자를 대할 때 드러난다는 것을. 그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회장의 위엄은 온데간데였고 그저 평범한 60대 노인의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약간 구부정한 어깨, 거친 손. 이것이 바로 그의 본래 모습이었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도연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수십억 원짜리 외제차들이 줄지어 서 있는 그곳에서 그가 선택한 것은 구석에 세워진 낡은 오토바이였습니다. 일부러 중고로 구입한 20년 된 스쿠터였습니다. 시동을 걸자 엔진음이 거칠게 울렸습니다. 새벽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도연은 헬멧을 쓰며 문득 4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그도 이런 오토바이를 타고 새벽 건설 현장을 오갔었습니다. 막노동꾼이었던 그는 하루 일당 5,000원을 받기 위해 무릎이 까지도록 시멘트를 날랐습니다. 회장님, 추우시겠습니다. 민혁이 두꺼운 점퍼를 건넸지만 도연은 거절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마음속에는 한 가지 신념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약자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절대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것. 그것은 가난했던 시절 수없이 무시당하고 짓밟혔던 자신에게 했던 맹세였습니다. 도연이 향한 곳은 태성 반점이었습니다. 강남 뒷골목에 있는 작은 중국집이었습니다. 사장 박성구는 도연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50년 전 함께 공사판에서 일하던 동료였고 지금까지 유일하게 도연의 과거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이러실 겁니까? 성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해야지. 내 아들 인생이 걸린 문제야. 그 집 딸 소문이 안 좋습니다. 배달원들한테 함부로 대한다고.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바로 그가 원하는 정보였습니다. 주소 좀 주게. 성구는 주저하다가 종이에 주소를 적어 건넸습니다. 강남 힐스 아파트 2701호. 도연은 그 종이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하는 긴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만 일할 겁니다. 그게 끝이에요. 도연은 배달 가방을 메고 다시 오토바이에 올랐습니다. 새벽 6시 강남의 거리는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출근길 차량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편의점 불빛이 거리를 밝혔습니다. 그 속을 63세의 재벌 회장이 배달복을 입고 달렸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아들의 인생을 바꿀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확인해야 할 진실은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오토바이 엔진음이 새벽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연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진짜 품격은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오전 10시 태성 반점에 첫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2701호 짜장면 하나요. 성구가 전화를 끊으며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 집입니다. 도연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을 씻고 배달 가방을 챙겼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40년 넘게 사업을 해온 사람의 침착함이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그 댁따님 말이 좀 거칠다고 들었습니다. 괜찮아. 나 원래 이런 일 했던 사람이야. 도연은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강남 힐스 아파트까지는 10분 거리였습니다. 고급 주상복합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평당 가격만 5천만 원이 넘는 곳. 도연 자신도 이 단지에 2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경비원이 배달복을 본 순간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배달이요? 저쪽 엘리베이터 타세요. 손짓하는 방향은 화물용 엘리베이터였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 없이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좁고 어두운 통로였습니다. 거주자용 엘리베이터와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도연은 거울을 봤습니다. 낡은 배달복을 입은 노인, 구부정한 어깨, 거친 손, 이것이 세상이 보는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27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고급 카펫이 깔린 바닥, 간접 조명, 은은한 향기. 도연은 2701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유민서였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그녀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편한 실내복 차림. SNS에서 보던 화려한 모습과는 달랐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외모였습니다. 짜장면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네, 주문하신 짜장면입니다. 도연은 공손하게 인사하며 배달 가방을 열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긴장 때문이었습니다. 거기 놓고 가세요. 민서는 문틈 사이로 손만 내밀어 가리켰습니다. 현관 신발장 위였습니다. 도연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여기 놓겠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음식을 내려놓았습니다. 민서는 이미 휴대폰을 귀에 대고 통화 중이었습니다. 응, 나 오늘 저녁 약속 있어. 강남역 그 새로 생긴 레스토랑.
응, 재벌 2세래. 완전 기대돼.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아들 우진의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계산은 카드로 했죠? 민서가 전화를 끊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네, 카드 결제 완료됐습니다. 그럼 가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도연은 복도에 홀로 남았습니다.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특별히 무례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의 도구를 대하듯 무심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옆집 문이 열렸습니다. 배달 오셨어요? 50대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부드러운 인상이었습니다. 네, 옆집에 배달하고 나가는 길입니다. 아, 2701호요? 거기 사는 분 좀 조심하세요. 여성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번에 다른 배달 기사분이 우신 적 있어요. 음식이 늦었다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릴 정도였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 나이 든 분들 함부로 대하는 경우 많잖아요. 여성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도연은 가슴 한편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반점으로 돌아오자 성구가 물었습니다. 어땠습니까? 별일 없었네. 다행입니다. 오후에 주문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역시 그 집이에요. 오후 2시 도연은 다시 2701호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탕수육과 짬뽕이었습니다. 같은 경로로 화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민서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탕수육이 왜 이렇게 식었어요?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왔는데. 빨리? 30분이나 걸렸잖아요. 민서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도연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주문 후 정확히 22분이 지났습니다. 주문하신 시간으로부터 22분 지났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저한테 말대꾸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눌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확인하고 싶었던 모습이었으니까요. 이거 다시 데워서 가져올 수 있어요? 지금 가서 새로 튀겨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됐어요. 그냥 먹을게요. 민서는 음식을 받아들고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도연의 발치에 던졌습니다. 이걸로 커피나 사드세요. 수고했어요. 지폐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도연은 그것을 내려다봤습니다. 1,000원. 자신이 소유한 회사의 연 매출이 2조 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바닥에 떨어진 1,000원짜리 지폐가 그 어떤 계약서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연은 허리를 숙여 그 돈을 주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슬픔 때문이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도연은 복도에 서서 그 1,000원짜리를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지폐였습니다. 누군가 오랫동안 지갑 속에 넣어뒀던 것 같았습니다. 이것도 증거다. 그는 지폐를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반점으로 돌아오는 길, 도연은 한강변에 오토바이를 세웠습니다. 강물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 우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착하고 순수한 아들, 사랑에 빠진 아들.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진짜 모습을 봐야 해. 더 확실하게. 도연은 다시 오토바이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녁 주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가장 낮은 곳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주머니 속 1,000원짜리가 무게를 더했습니다. 그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저녁 6시 태성 반점에 마지막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2,701호 볶음밥 하나요. 성구가 전화를 끊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그 집입니다. 오늘만 벌써 3번째예요. 도연은 아무 말 없이 배달 가방을 챙겼습니다. 주머니 속 1,000원짜리 지폐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종이의 촉감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회장님, 그만하시죠. 이미 충분히 보셨잖습니까? 성구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이야. 오늘로 끝낼 거야. 도연은 오토바이에 올랐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네온 사인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는 퇴근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강남 힐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는 완전히 어두워진 후였습니다. 화물 엘리베이터 안은 더 음침했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렸습니다. 도연은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하루 종일 배달을 다닌 탓에 얼굴이 지쳐 보였습니다. 63세 노인의 피로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27층 2,701호. 초인종을 누르기 전 도연은 잠시 멈췄습니다. 문 안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의 웃음소리. 민서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네, 누구세요? 인터폰 너머로 민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배달 왔습니다. 아, 잠깐만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민서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화장을 완벽하게 마친 모습이었습니다. SNS에서 보던 그 화려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손에는 명품 핸드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볶음밥이요? 네, 주문하신 볶음밥입니다. 도연이 음식을 건네려는 순간 민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거 짜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확인해 보시고. 확인? 이미 짜 보이는데요. 색깔 좀 보세요. 민서는 뚜껑을 열어 볶음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습니다.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역시 짜네요. 이거 누가 먹어요? 죄송합니다. 가게에 말씀드려서 지금 몇 시인데 다시 만들어요? 저 30분 후에 약속 있어요. 민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대한 빨리 새로 만들어 가져오겠습니다. 빨리요? 아까도 빨리 온다더니 늦었잖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다해요? 손님한테 불량품 파는 게 맞아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무릎 꿇으세요. 민서의 말에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손님한테 불량품 팔았으면 사과해야죠. 제대로요.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도연은 다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무릎 꿇어요. 진심이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도의 형광등 불빛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한 사람은 화려한 옷을 입고 당당히 서 있었고, 한 사람은 낡은 배달복을 입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무릎을 굽혔습니다. 63년의 인생이 그 무릎에 실렸습니다. 가난했던 청년 시절, 땀 흘려 일했던 시간들, 회사를 일군 세월들, 모든 것이 이 한순간에 압축되었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담담했습니다. 민서는 팔짱을 끼고 내려다봤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하시지.
그때였습니다. 민서야? 복도 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목소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 정우진이었습니다. 우진은 정장 차림으로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민서를 만나러 온 것이었습니다. 우진 오빠? 민서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하지만 우진의 시선은 무릎 꿇은 노인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우진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무릎 꿇은 노인을 똑바로 봤습니다. 낡은 배달복, 구부정한 어깨, 거친 손, 그리고 그 얼굴. 아버지, 우진의 손에서 꽃다발이 떨어졌습니다. 민서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무릎 꿇은 노인과 우진 사이를 오갔습니다. 우진 오빠, 이게 무슨... 아버지 왜...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배달 일을 하고 있었네. 배달 일이요? 아버지가요? 우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민서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정말로.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야.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사람은 똑같이 대해야 하는 거야. 아버지, 대체 무슨 일이? 우진이 물었지만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우진아, 우리 집에 갈까? 도연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서를 돌아보지 않고 아버지를 따라 걸었습니다. 우진 오빠, 잠깐만요. 설명할게요. 민서가 뒤따라왔지만 우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둘만 남은 공간이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진은 아버지를 봤습니다. 배달복을 입은 아버지, 피곤한 얼굴의 아버지, 무릎을 꿇었던 아버지. 왜 그러신 거예요? 너를 위해서였어. 저를요?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약자를 대할 때 드러나는 법이야. 우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은 먼저 걸어 나갔습니다. 우진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어깨가 작아 보였습니다. 주차장에서 도연은 오토바이 헬멧을 벗었습니다. 아버지, 응,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진심으로. 알아. 내가 나쁜 게 아니야.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배달복에서 하루 종일 일한 냄새가 났지만 우진은 아버지를 꽉 껴안았습니다. 괜찮아. 지금 안 것만으로도 다행이야. 도연의 손이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남의 불빛이 너무 밝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길은 보인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무릎 꿇는 것이 가장 용기 있는 행동이라는 것을. 주머니 속 1,000원짜리가 무게를 더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지킨 증거였습니다. 사흘 후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도연은 정장을 입고 개인 룸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한강이 보였습니다. 저녁 노을이 강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우진이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들의 표은 여전히 무겁였습니다. 사흘 동안 민서와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그녀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와 메시지가 왔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래야 할까요? 마지막 기회야. 직접 들어봐야지.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부드러웠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서가 들어왔습니다.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를 입었습니다. 화장은 옅었고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눈가가 부어 있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민서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앉으세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민서는 우진의 맞은편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우진은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종업원이 물을 따르고 나갔습니다. 민서는 물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민서 씨.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네, 회장님. 우진이가 결혼하고 싶다고 했을 때 기뻤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게 감사했죠. 민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궁금했어요. 어떤 사람인지, 우리 아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 죄송합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을요. 도연은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지폐를 꺼냈습니다. 구겨진 지폐였습니다. 그것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민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돈 기억하시나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그랬죠? 도연의 질문에 민서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왜 무릎을 꿇으라고 했습니까? 몰랐어요. 회장님이신 줄. 그게 중요한가요? 도연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회장이든 배달원이든 사람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누구든 존중받아야 하는 거예요. 민서는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 배달원이 저였던 게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든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민서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당해봤어요. 우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학 때 아르바이트 할 때요. 손님들한테 무시당하고 욕먹고 무릎 꿇은 적도 있어요.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너무 화가 났어요. 분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똑같이 하고 있었네요. 당해봤으면 더 잘 알아야죠. 그 고통을. 도연의 말에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피해자였다고 생각했는데 가해자가 되어 있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변하고 싶어요. 진심으로요. 민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우진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우진아, 결정은 내가 해. 네, 아버지. 우진은 민서를 봤습니다. 그녀도 그를 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민서 씨. 우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미안해요. 우진 오빠. 저도 미안해요.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필요해요. 서로에게.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알아요. 당연해요. 진심으로 변하고 싶다면 그 모습을 보여주세요. 행동으로요. 그렇게 할게요. 꼭요. 우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연과 함께 룸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우진이 물었습니다. 제가 잘한 건가요? 잘했어.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아버지는 제가 결혼 안 하길 바라셨어요? 도연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들을 돌아봤습니다. 아니야. 내가 행복하길 바랐어. 진짜 행복을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뭐가? 저를 지켜주셔서요. 도연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말없이 다시 걸었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 우진이 문득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 배달복은요? 태워버렸어. 왜요? 이제 필요 없으니까. 도연은 차 키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문득 멈췄습니다. 아니지. 보관해야겠구나. 보관요? 기억하려고. 그날의 마음을요.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에 올라타며 도연은 100m 너머로 레스토랑을 봤습니다. 민서는 아직 안에 있을 것입니다. 혼자 앉아서 울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아버지, 응. 민서가 정말 변한다면요? 그럼 내가 결정해. 저요? 사랑은 내가 하는 거니까. 우진은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에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진심인지 아닌지. 그래. 시간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도연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도연은 며칠 전 무릎 꿇었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 순간의 굴욕, 그 순간의 고통.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들을 지킬 수 있었으니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서 민혁이었습니다. 회장님, 내일 이사회 준비 완료됐습니다. 수고했네. 그리고 배달 노동자 장학재단 건도 검토 완료했습니다.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 다음 주부터 시작하세. 네, 회장님. 전화를 끊고 도연은 다시 앞을 봤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아버지. 응. 감사해요. 진심으로요. 아니야. 내가 해야 할 일이었어.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습니다. 차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도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민서가 변할지, 우진이 어떤 선택을 할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약자를 대할 때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무릎을 꿇는 것이 가장 큰 용기라는 것. 주머니 속 1,000원짜리가 여전히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것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종이의 촉감이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증거이자 교훈이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을 비추는 작은 불빛이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거리에는 낙엽이 쌓였습니다. 도연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배달 오토바이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비서 민혁이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배달 노동자 장학재단 첫 장학생 선발이 완료됐습니다. 몇 명이지? 50명입니다. 평균 연령 48세, 모두 고등학생 이상, 자녀를 둔 분들입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를 넘기며 한 명 한 명의 사연을 읽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사람들, 자녀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쉬지 않고 달리는 사람들. 수고했네. 그리고 회장님, 이건 개인적으로 전해드릴 내용입니다. 민혁이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도연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손편지였습니다. 태성 반점 박성구 올림. 편지를 읽는 도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성구 형이 가게를 확장한대. 축하드립니다. 배달 기사도 3명 더 고용한다더군. 모두 정규직으로. 도연은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좋은 일이네.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의 한 사회복지관. 민서는 앞치마를 두르고 배식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노인들에게 식사를 나눠주며 인사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고맙네, 아가씨. 한 할머니가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좋은 일 하고 있어. 복 받을 거야. 감사합니다, 할머니. 민서는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예전의 가식적인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봉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민서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SNS 계정은 석 달 전 모두 정리했습니다. 명품 사진도 화려한 일상도 모두 지웠습니다. 팔로워 30만은 이제 3천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민서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우진이었습니다. 우진 오빠, 오늘도 봉사했어요? 네. 매주 토요일마다 오고 있어요.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 달 동안 두 사람은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안부 문자만 주고받았습니다. 서로에게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커피 한 잔 할까요? 좋아요.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단풍이 보였습니다. 많이 변했네요. 우진이 말했습니다. 네. 변하려고 노력했어요. 보여요. 표정이 달라졌어요. 민서는 손으로 커피잔을 감쌌습니다. 따뜻함이 전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왜 그랬는지. 왜였어요?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특별해 보이고 싶었고 위에 있고 싶었어요. 우진은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은 더 불안했어요. 진짜 저는 없었으니까요. 지금은요? 지금은 편해요. 진짜 저로 살고 있으니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우진 오빠, 미안해요. 정말로. 저도 미안해요.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제가 보여주지 않았어요. 진짜 모습을. 우진은 창밖을 봤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민서 씨, 우리 다시 시작할까요? 처음부터. 민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서로를 다시 알아가는 거예요. 천천히.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감사해요. 기회를 줘서.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중요한 건 뭘 하느냐죠.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저녁, 도연의 집. 우진이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소박한 식사였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밥. 아버지, 응. 민서를 오늘 만났어요. 도연은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그래, 많이 변했어요. 진심으로요. 내가 판단해.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천천히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선택이야. 사람은 변할 수 있으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힘들어할 거라는 걸. 도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 실수를 많이 했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착각하고. 아버지도요? 그럼. 가난했을 때 부자들이 다 나쁜 줄 알았어. 그런데 아니더라고. 사람은 가진 것으로 판단할 수 없어. 우진은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그래서 직접 보신 거예요? 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 무릎 꿇으실 때 힘들지 않으셨어요?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힘들었지. 하지만 후회는 없어. 왜요? 너를 지킬 수 있었으니까. 우진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니야. 내가 해야 할 일이었어.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강남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기 어딘가에서 누군가 지금도 배달하고 있겠죠. 우진이 말했습니다. 그렇지. 추운 날씨에도, 더운 날씨에도. 도연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1,000원짜리 지폐였습니다. 구겨진 채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거 기억하려고 가지고 있어. 그날의 마음을. 어떤 마음이요? 약자를 함부로 대하지 말자는 다짐. 도연은 지폐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제 회사에서도 바뀔 거야. 하청업체 직원들도 청소 직원들도 모두 똑같이 대우받을 거야. 좋은 변화네요. 늦었지만 시작하는 거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한 가을바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응, 저도 배달일 한번 해볼까요? 도연은 아들을 봤습니다. 우진은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왜? 아버지가 느낀 걸 저도 느껴보고 싶어요. 도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함께 해보자. 정말요? 응. 다음 주 토요일에. 우진은 웃었습니다. 도연도 웃었습니다. 며칠 후 태성 반점. 도연과 우진은 나란히 배달복을 입었습니다. 성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자가 함께 배달하는 거 처음 봅니다.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두 사람은 오토바이에 올랐습니다. 도연이 앞장섰고 우진이 뒤따랐습니다. 거리를 달리며 우진은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등을 보며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바람의 차가움, 사람들의 시선, 무게를 나르는 힘들, 그리고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땀과 노력을. 저녁이 되어 두 사람은 한강변에 오토바이를 세웠습니다. 어땠어? 힘들었어요. 그런데 뿌듯했어요. 그래. 일은 그런 거야. 도연은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응. 행복하세요? 도연은 아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해. 우진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석양을 봤습니다. 강물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배달 오토바이들이 다리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품격은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나는 법이지. 그 말은 이제 단순한 신념이 아니었습니다. 삶으로 증명한 진리였습니다. 한 번의 무릎은 수치가 아니라 용기였고, 아들을 지킨 사랑이었고, 세상을 바꾼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석양이 완전히 지고 밤이 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 속에는 따뜻한 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빛은 앞으로도 계속 타오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그리고 우리 주변의 현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셨다면,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사연 열매가 앞으로도 더 깊이 있고 더 인간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됩니다. 지금까지 사연 열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의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열매 하나가 맺히길 바랍니다.